먼저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지. 3개월째 매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제품은 그냥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안 팔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신차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카니발도 새로 나오고 있고 소렌토도 신형 나왔고 산타페도 새로 나왔고, 그러면 애프터마켓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다른 경쟁자들, 경쟁하고 있는 그 모든 회사들의 매출은 동시에 떨어지고 있나? 아니면 다른 곳은 팔리는데 나만 떨어지고 있나?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제품들도 안 팔리고 경쟁사들의 제품도 안 팔린다라는 거는 시장이 죽고 있다는 사인이죠. 시장이 죽고 있으면은 다른 사업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시는 님은 모유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애기들을 안 낳아. 시장이 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유 제품뿐만 아니라 임신, 육아, 여성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줄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넓혀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죽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유사 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셔야지 돼요. 이게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이에요.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경쟁 제품들은 잘 팔리는데 내 제품이 안 팔린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성비를 보태줘야겠지. 그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돼요. 더 근본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스님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야 된다.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다음번 감정이 그 앞에 있는 감정을 더 크게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생각 따위는 없어지고 감정이 활화산처럼 올라가 버린다. 이것은 마치 모닥불과도 같은데, 감정이 폭발하는 거는 모닥불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빼야지 된다.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데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빼는 게 먼저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가는 원료를 빼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 따위는 순식간에 멈춰버리는구나.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야 된다. 뭐가 더 우선이냐?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가는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감정에 뻥튀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이 감정을 만들어낸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생각에 오해가 없도록 정상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두렵다 그러고 있다고. 왜 매출이 줄었느냐? 경쟁자는 같이 줄었느냐? 만 줄었느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고 두렵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중요한 건 간단하고 사소한 건 복잡하다 그랬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경쟁자 한 5군데만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최근 6개월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최근 3개월 매출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확인하면은 걔네들도 줄고 있고 우리도 줄고 있어. 그러면 이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잘 팔리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가성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성비를 높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럼 온 사방에 다 미워진다고. 뭐 직원도 미워지고 손님도 미워지고 그 재고 창고에 있는 것도 미워지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라면 시장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동차의 애프터마켓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자동차의 애프터마켓이 성장하고 있나 죽고 있나? 이것을 봐야 되겠지. 두 번째, 나는 이 애프터마켓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가? 격리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겠지. 세 번째, 그럼 다음엔 어느 쪽이 유망한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시장 트렌드, 나의 경쟁력, 다음번 마켓. 이 세 가지를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나는 경쟁력이 있는 건가? 다음번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 관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던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건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벌어진 건 마감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리지 마라.
최악의 사건이 터지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라고 내가 노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다음번 마켓에 대한 판단을 계속 쫓아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 시급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갑자기 제품을 만들 수도 없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의견을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살라 그래요. 97년, 98년 IMF 이런 거 올 때는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이 힘든 경우를 돌파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장 시스템이에요. 보장 시스템. 이게 뭐냐?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매출이 주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제품을 샀는데 잘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으면은 이 경제 위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 제일 좋은 방식은 쓰시고 얼마의 돈을 더 내신다면 2년 뒤에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체하는 사람의 비율은 별로 없어요. 이런 방식도 유용합니다. 이런 게 경제 위기에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마케팅적 도구예요. 하지만 이것을 오래 쓸 수는 없어. 애프터마켓 제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바꿨다 이거야. 그럼 거기 필요한 게 있겠지. 그럼 그거를 사요. 쿠팡 가서 보잖아. 경쟁자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야. 그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내 것만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객관리제를 집어넣어놓고 10번 사면 하나 더 주는 거고. 정말 웃기게도 내가 스타벅스 아니면 바나프레소를 많이 가요. 여기 오는 길에 바나프레소가 있다고. 근데 거기 여러 개 있거든? 근데 바나프레소를 가. 그거 왜 그래? 적립을 해준단 말이야. 3,300원이거든요? 3,300원이면 적립을 해줘. 6개가 되잖아? 4개만 더 먹으면 한 장 그냥 먹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면 한 적립 금액 쓰시겠습니까? 그럼 뭐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사소한 거. 그죠?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커피보다 얘가 조금 더 비싸요. 하지만 적립을 해주니까 그 값을 상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사줄 때도 바나프레 사주면은 와, 한 잔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다고. 이런 방식도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에요.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로 쫓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가두리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반복 구매 고객을 유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기 전에는 그 감이 잘 안 온다고. 이런 일을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보증제도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보증제도. 그래서 고정 고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다. 고정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정 고객이.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면 괴로운 거야. 이게 왜 벌어지느냐? 고정 고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정 고객.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의 혜택을 줘야 된다. 20% 가격을 더 내시면 2년 뒤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준다.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잠깐의 순간에 해야겠는 걸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상황을 좀 넘어가고 그리고 고정 고객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 팬클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팬클럽이. 여하튼간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벌어지면 할 수 없어.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벌어지면 그냥 마음이라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